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또 월요일 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. 그런데 시작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짓붉게 물들면서 이 피바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이 공포작이 끝나지 않았다. 그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지난 금요일에, 그러니까 먼저 요 일봉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,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, 그럼에도 좀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오면서, 요 토요일에는 또, 상승을 보여가지고,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, 그런데 지금 어제 일봉이 그 전날의 그 상승분을 지금 뭐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 여파가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그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제 일봉이 전날의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 뜻은 전날의 상승을 무효화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. 그러면 중요한 것이 과연 여기에서 어디까지 좀 더 떨어질 수 있을까? 또 그것이 궁금하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 이 조정장세가 시작이 됐을 때 그 지지선으로 봤던 것이 요 1차 지지선 61K, 2차 지지선 58K, 그리고 3차 지지선을 51K까지 봤었는데, 그런데 진짜 설마 이 51K까지 올까?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일단 뭐 현재는 55K이고,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이 53.4K였나요? 뭐 여기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3차 지지선인 51K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나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기준으로 잡았던 요 300일선을 지금 봤을 때 현재 이 300일선이 50.4K, 그러니까 뭐 거의 51K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51K 전후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기에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. 그러니까 요 지지가 지난 2월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과 저점을 만들면서 이 지지와 저항을 만들었던 그 하단의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 계속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? 제가 어제 저희 텔레그램 방에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어젯밤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만 해도 이 어제 일봉이 그 전날의 일봉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전날의 일봉 그 시작가를 지지를 해주는지 요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령 여기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때,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 바닥을 찍었던 53.4K가 지켜지는지 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,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러한 흐름도 지금 그 53.4K가 진짜 이 찐바닥이 맞느냐 하는 이 바닥 테스트의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당장에 이 56.6K가 지켜지는지 관전 포인트로 보자 했는데 결국은 지금 깨진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것은 이 53.4K, 그러니까 이번 조정장의 최저점인 이 53.4K가 실질적으로 깨지는지 이것이 좀 더 중요하다,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의 무빙이 찐 바닥이 나왔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51K까지 열려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53.4K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지지를 받으면서 이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관점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또 다른 분석은 어떠하냐? 그럼 제 생각이 아니라 다른 분석은 좀 어떠한지 요 기사를 또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요 기사가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인데, 그런데 이 분석 역시 이 비트코인이
53,000달러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, 요 아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럼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시게 되면, 먼저 첫 번째로는 상대 강도 지수, 그러니까 RSI의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 강세 다이버전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, 이 강세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이렇게 저점이 계속 좀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지표, 그러니까 RSI는 이 저점을 높여가는 상태, 요것을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, 그러면 현재 흐름이 어떠하냐, 요것을 좀 다시 보여드리면, 현재 이 가격은 또 오늘도 이 몸통으로 저점을 깨면서 계속 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데, 그런데 이 RSI를 보시게 되면 일단 요때 RSI보다 지금은 살짝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고 이 지표는 상승을 하는, 그래서 강세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는 요것을 지금 이 분석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에서 강세 캔들 해머가 형성이 됐다. 그러니까 요것이 지난 금요일에 좀 이때 신저점을 찍기도 했는데, 근데 상당히 지금 말아 올리면서 요 일봉 몸통이 지금 조그맣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망치의 해머이고, 요 아랫꼬리를 그 손잡이로 봤을 때 요것이 강세 해머 캔들을 형성했다. 요것을 요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유로 9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러면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, 일단 이번 달 7월 30일에 이 FOMC가 열리는데, 지금 이 금리에 대한 전망이 금리 동결이 무려 93%로 이번 달은 또 금리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, 그런데 요 9월달 예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9월달은 9월 18일에 이 FOMC가 열리게 되는데, 그런데 금리 동결은 24%,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무려 70%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9월에는 그래도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. 지금 요것을 또 하나의 이유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순유입이 재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것도 한번 요 자료를 보여드리면, 일단 최근의 흐름이 계속 좀 유입이 이루어지다가 이틀 정도 다시 순유출이 발생이 됐고,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신저점을 찍었던 요때에는 또 비교적 큰 규모로 유입이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요 최근의 흐름을 이 그래프로 좀 보시게 되면, 이제 올해 3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한동안 계속 좀 빠지다가 대략적으로 6월 말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좀 소폭의 이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으로 봤을 때 현재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이 재개가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, 추가적으로는 이 미국의 광의통화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유동성 공급을 이 M2로 지금 확인을 하는데, 그런데 지금 이 M2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, 또 요것도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또 M2를 확인을 해보니까 보시게 되면 2022년 연초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, 그 이후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이 M2가 좀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저점이 언제였냐, 작년 10월이었어요. 작년 10월에 이렇게 바닥을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뭐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는 요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에 바닥을 찍은 이후로 이 M2가 상승하고 있는데,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요때가 10월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이 M2가 바닥을 찍은 이후로 상승을 보였는데, 지금 비트코인 역시
이 M2와 마찬가지로 이 10월 이후부터 이런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M2의 흐름도 여전히 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, 이 부분을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채굴자의 카피출레이션, 항복으로 인한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7월 6일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.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항복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반감기와 가격 하락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지표는 2022년 말 FTX 파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. 그러니까 요 얘기가 또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화가 됐었는데, 지금 보시면 이 비트코인 채굴자의 항복이 FTX 사태 이후로 사이클 바닥을 찍었을 때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이제 요 그래프를 첨부를 했는데, 요것이 해시레이트가 얼만큼 축소가 됐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때가 이제 FTX인데, 그런데 이때도 이 해시레이트가 무려 7.6%나 급감을 하면서 채굴자들이 항복을 한 그 시기였는데, 그런데 현재의 시점도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7.6%의 이 해시레이트가 급감을 하면서 채굴자들의 항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, 이런 분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다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FTX 파산 당시와 비슷한 거 외에도 지금 지난달 채굴자발 비트코인 유출량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, 이 부분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채굴자들의 항복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 요소들을 봤을 때 53K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, 지금 이런 분석을 내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역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금요일날 저점을 찍은 요 53.4K를 지지를 해주는지 요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. 그런데 일단 현재의 이 시장 상태는 실질적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마운트 곡수발, 독일 정부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포심에서 많은 좀 패닉셀이 이루어지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시장이 계속 이 공포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장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이 알트의 흐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,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 이더를 포함한 전체 알트 시총으로 보게 되면 요 300일선을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터치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지금 이 RSI로 봤을 때 현재 이 30 부분이 지난 금요일에는 살짝 또 깨지기도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때보다는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,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RSI가 30을 터치한 적이 언제였느냐, 이때도 아니었고,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이때가 마지막으로 이 RSI가 30을 또 터치할 때입니다. 그래서 이때가 언제이냐, 지금 대략적으로 8월, 9월 이때에 터치를 했었는데,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, 이것을 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작년 8월달, 이때가 9월달인데,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중국의 헝다가 파산을 한다, 또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다,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이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이런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시기이기도 했었고, 그리고 이때 9월에 실질적으로 찐 바닥이 나왔었는데, 근데 이때 뭐 때문에 그랬느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FTX발 비트코인이 매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매도 압력에 대한 루머로 이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마운트 곡수발 매도 압력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이유로 이런 공포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,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가짜 뉴스 이후로,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,
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때도 이 RSI가 30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 RSI가 30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추후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상승은 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.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계속적인 그 공포가 지금 끝나지 않고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영원한 하락도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좀 분할로 접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설령 여유가 안 되더라도 지금은 시장 자체적으로 과매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까지 공포에 휩쓸리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어느 때보다 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